아르헨티나가 지금 우리나라 총선에 대해서 아마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을 겁니다. 중국처럼 그렇게 관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기에 망정이지, 이것도 아르헨티나에서 보도가 되면 큰일 날 소리를 조국이 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이 선거에서 지면은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두 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요즘 마이크 앞에만 서면은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선거 국면에 어느 당의 대표가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은 글로벌해졌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가 온 세계 지구촌 그 주민들이 다 이렇게 관심 갖고 보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에도 우리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K-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뉴스를 다 본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속상하고 한 아르헨티나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까? 그냥 어떤 학자들이 경제 현상을 분석하다가 이렇게 그 분석 기사 중에 한마디쯤 나오는 거 하고 어느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선거 유세를 하는 장소에 갈 때마다 선거해지면 아르헨티나가 된다, 아르헨티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 해온 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언제든 가능하고 제가 없다고 지연되는 것도 아니다. 제 손발을 묶겠다는 검찰의 의도 같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일반인들은요, 형사재판 받을 때 불출석 사정 때문에 불출석 요구서를 재판장한테 냈는데 재판장이 안 된다, 불출석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100일이 있어도 10일이 있어도 다 그냥 재판받으러 갑니다. 근데 이재명 아무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특권의식으로 무장을 한 사람 같아요. 금배지만 달아도 특권의식인데 거기에다 당 대표까지 하고 있으니 그 특권의식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이 가능하다. 그 판단은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라 재판부가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있어도 재판이 가능한지 안 한지 어떻게 범죄자 피고인이 그걸 판단을 합니까? 그 재판부 뭐로 있어요? 그냥 이재명이 스스로 자기 재판하지 뭐. 셀프 재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도 한때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 나오세요. 아울러 제가 재판장 역할도 하겠습니다. 이재명 너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는 털끝만큼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냐 알았다. 너는 오늘부터 무죄다. 쾅쾅쾅 이래버리지 뭐. 한국경제신문이 준열하게 이재명을 꾸짖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이기면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처럼 폭망한다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라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정책을 떠올려보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이 사람아. 19세기 경제 부국이던 아르헨티나를 파탄낸 것은 페로니즘이라고 하는 저 유명한 좌파 포퓰리즘 때문이다. 지난해 아르헨티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퍼주기를 끊어내겠다며 전동 톱을 들고 유세를 펼친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된 것은 국민들이 뒤늦게 포퓰리즘에 대한 분노와 환멸을 느낀 결과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의 어려움을 구실로 걸핏하면
재정 곡간을 열라고 정부를 압박한 사실을 다수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 돈 풀리기에 따른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아르헨티나를 끌고 와서 일관되게 긴축 재정을 표방해온 지금의 정부 여당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경상남도 창원에 있는 반송시장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유능한 일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때 그 청중 가운데 어떤 분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니나 잘해라.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대개는 그런 이 청중들은 지지자들이 이렇게 가까이 와 있기 마련인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걸 지금 보도하는 그런 내용이 MBN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내 정치적인 생명도 생물적인 생명도 달려있다. 달리지 않았나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치적 생명, 이번 총선 지면 이제 이재명은 끝이다. 인천 계양을에서 원희룡 후보에게 지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지면 그걸로 끝이다. 왜냐하면 사법 처리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본인이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라도 이제는 체포 동의안 이걸 부결시키기 위한 방탄국회 이런 거 하기는 너무 쑥스럽고 민망하잖아요. 이미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이제 지켜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자기 정치적 생명이 끝난다라는 것을 어떤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생물적인 생명도 달려 있다. 죽기야 하겠습니까? 생물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몸이 밖에 돌아다닐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감옥 속에 갇히게 될 것이다. 조국도 갇히고 이재명도 갇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존 투쟁이다. 역사적 분수령을 넘고 있다. 다른 나라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칫 아르헨티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문화일보가 사설을 썼는데요. 방금 전에 나온 석간 신문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의 탄핵 선동은 그 경쟁은 오만의 극치다. 네, 문화일보 사설이 전곡을 찌르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 앞부분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이렇게 순식간에 망가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윤 대통령이 없으면 낫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조국 대표는 국민은 이미 심리적인 탄핵 상태입니다. 하야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 당사에는 아예 3년은 너무 길다는 플래카드까지 내걸었다. 야당이 정부 심판 프레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건 당연한 전략이다. 하지만 법리도 논거도 없이 게다가 범법자들이 탄핵 운운하는 것은 국민 상식과 법치를 파괴하는 행태다. 준열하게 꾸짖었습니다. 요즘 이제 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 사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세할 때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는 날짜는 3월 28일부터입니다. 오늘이 3월 26일이니까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번 주 목요일부터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편법으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또 무슨 축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크를 가끔 이제 쓱
쓰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서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선거법을 보면은요. 좀 기가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은 얼토당토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도 차제에 나중에는 좀 적절하게 손을 봐서 다시 한번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